대표님들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안 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한 의사결정일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수단으로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진짜 과감하게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소비자들한테 내 제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정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예스가 떨어졌을 때, 이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고민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다음 사연 해주시죠. 다음 주제는 이제 재무 관련 주제인데요. 투자 유치를 받는 시점은 언제가 가장 좋은가, 이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생산 자금도 여유가 있습니다. 성장은 하고 있지만 뭔가 속도는 조금 느린 것 같고 나 혼자만으로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패션업계 다른 지인 대표들은 투자도 받아서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고 직원도 늘렸다는데 저도 지금부터 투자를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사람 간섭 없이 내 방식대로 키워보고 더 성장한 상태에서 투자처를 알아보는 게 나을까요? 제가 예를 들면 50억에서 100억 사이에 혹은 30억에서 100억 사이에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의 역량도 조금 고민스럽고 그리고 나를 받쳐주는 좋은 인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좋은 인프라도 깔렸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이만큼 키워보고 싶다.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한 거죠. 보일 것 같은데 뭔가 될 것 같은데 브랜드는 하이프 받고 있고 뭔가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듦이 생산이라던가 인프라 관리라던가 마켓이라던가 이래서 누군가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잘하는 걸 정말 100% 올려서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근데 요 때가 투자를 받기에 제일 적합한 시기인 것 같아요.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남들은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계속 손실이 나고 있어. 그래서 자금이 너무 필요해. 누가 나한테 투자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투자 받는다고 이게 나아질까? 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일단은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회사에 뭔가 자금이 수혈이 된다는 거니까 그걸로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수도 있고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킬을 늘리는 걸 수도 있고 뭔가 회사에 활력을 돌릴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뭔가를 그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겠죠. 근데 그 내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투자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믿고 맡긴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용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방만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긴 했는데 뭔가 성장에 대한 결과나 효과를 별로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돈을 다 썼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나 정확한 계획 없이 이제 투자를 받거나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근데 모든 의사결정에는 저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안 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한 의사결정일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수단으로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는 진짜 과감하게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 유치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는데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은 뭐 투자 유치하거나 엑시트 할 때 뭐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되게 투자 유치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좋은 사례가 그 제주 맥주 사례가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면 제주도 이 땅에서 공장을 짓겠다는 부지도 다 금액을 다 확인해서 했고 거기에 공장을 지을 때 어떤 설계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부 다 계획을 했대요. 그리고 누구를 뽑을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맛을 내는 사람 누구를 뽑을 거고 이미 그 어떤 사람 뽑을 것까지의 리스트도 다 내정을 했었대요.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맥주 회사를 가서 오너를 만났대요. 만나서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사람을 뽑을 거고 매출은 이렇게 나올 거고 우리나라에서 없는 맥주를 이렇게 제주도에서 시작하고 싶다. 좋은 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사업을 시작하고 싶고 너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투자 유치할 수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주시면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정확하게 준비하고 그다음 내 계획이나 목표가 뚜렷하다면 이런 식으로도 받을 수 있는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가 나는 상황이 안 좋아. 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트라이 해보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끝으로 투자 유치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라는 거는 남의 돈을 받는 거고, 이 남의 돈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더 많은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받은 투자금을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목표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를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낭비 없이 이게 꼭꼭 씹어서 그 회사의 자양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성장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시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투자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은 이제 HR 관련인데요. 매출 30억을 넘기면서 저 혼자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에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디자인에 집중하고 싶은데 잡다한 일들이나 숫자와의 싸움, 직원들 관리가 내 시간과 삶을 갉아먹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때에는 그냥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 경영은 맡기고 나는 CD로서, 그러니까 디렉터로서만 역할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침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이 우리 회사 이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구하는 연봉이 기존 직원들 연봉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 막상 들어오면 우리 조직 문화가 맞을지도 좀 걱정입니다. 검증된 전문가를 영입하는 시점이 이제는 온 걸까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 매출액이 한 이 정도인데 이는 곳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관리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조금 약간 엄청 고부가가치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C레벨의 사람을 뽑아야 될까?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런 어떤 재무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C레벨의 역할을 하실 분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플레이어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한 번 더 보고 그걸 정비하고 또 실제로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내 단계가 그런 단계가 필요한 시점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문가 영입을 한다는 게 장점은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대표자들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시점에 느끼는 게 뭐냐면, 내 회사의 이제 시스템을 뭔가 좀 녹이고 싶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 좋은 전문가를 뽑는다면은 그 경험이나 이런 게 좀 내재화가 되면은 그 회사가 약간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도 있고, 시스템이 내재화되면서 다른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해 주기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양날의 칼인 것 같기도 해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나쁜 결과에 있어서도 조금 이게 여파가 클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업 출신 그 전문가분들이 스타트업이나 약간 중소기업이 오시면은 자기의 부적응보다 조직의 미숙함을 더 탓할 때도 있어요. 다음 주제는 이것도 재밌는 주제예요. 핫플 성수동 팝업 적자라도 열어야 될지, 나의 오프라인 쇼룸은 언제 여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겁니다. 우리 브랜드를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성수동에 팝업을 열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알아보니 최소 수천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핫하다는 성수동에 팝업을 열자니 수천만 원의 비용이 부담되고 안 하자니 브랜드가 온라인 저가 브랜드에 머물까봐 걱정입니다. 팝업 행사 사치일까요? 필수일까요? 이건 진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고객사가. 그렇죠. 예. 팝업 여는 것, 그다음 플래그십 오픈하는 것, 이렇게.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일단 저는 팝업 같은 경우 뭐 모든 의사결정이 당연히 목적이 있겠지만 팝업은 정말 목적이 되게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팝업을 통해서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까지 염두에 두고 팝업을 여시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실제로 예를 들면 단순히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매출을 조금 발생시키고 싶어서 팝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거의 없으시고, 이 팝업을 통해서 그 다음 내가 어떤 플랫폼에 입점을 할 것인지 이렇게 고려해서 팝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셨고요. 아니면은 내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거점별로 팝업을 하시는 대표님도 계셨습니다.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내 고객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충성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고객 경험 위주로 팝업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이 팝업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이라든지 행보가 명확하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팝업을 진행했었을 때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팝업과 플래그십이 혼돈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래그십을 오픈하기 위해서 이 위치에서 팝업을 했을 때 효과적일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팝업도 있을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십을 먼저 했어요.
이미 했지만 팝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때는 뭐 어떤 나의 상품, 이번 시즌 기획에 대해서 호응도라던가 타겟팅이라던가 이런 숫자 수집.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팝업은 우리가 어떤 숫자를 취해야 될 때 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계획하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팝업의 목적이 매출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팝업의 목적은 진짜로 투자라고 보고, 그게 뭐 시장 조사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고객들한테 뭐 가치를 제공하거나 경험을 제공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마케팅일 수도 있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기대 효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그냥 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팝업을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팝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목표가 아니라 그 회사의 그 여러 가지 전략적인 목표에 따라서 뭐 시장조사나 아니면은 그 고객들의 반응, 뭐 여러 가지 고객들의 경험 제공,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이용하시는 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뭔가 소비자들한테 내 제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정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예스가 떨어졌을 때, 이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고민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오늘도 진짜 많은 얘기를 긴 시간 동안 했어요. 네. 예. 좋은 정보들을 저희가 다 드리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 대표님들이신데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으시고 좋은 사업 즐겁고 행복하게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